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돌이켜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치료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한의사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분위기가 워낙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서 갈등이랄 게 거의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모두 전문직으로 일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어요. 무엇보다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육아와 병원 업무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신다며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재취업도 할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에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드렸어요. 물론 시부모님께서는 받기 싫어하셨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받아주셨거든요. 시동생은 저희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12살이나 어린 동서와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좀 걱정되긴 했지만 동서도 나름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결혼 준비부터가 그랬어요. 동서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시동생이 전세집 마련부터 결혼 준비까지 거의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동생이 버는 돈으로만 생활하면서 돈 관리는 전혀 안 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타입이었거든요. 시동생이 한 번은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아내가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서 스트레스라고요. 월급을 줘도 계획성 없이 다 써버리고 저축 이야기를 하면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나 옷 같은 건 꼭 사야 한다면서 카드값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명절 때도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평소에는 연락도 거의 안 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몸이 아프시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요. 올해 설날 연휴가 길어서 시부모님께 해외여행을 제안했어요. 저희 시댁은 원래 차례를 지내지 않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는 바빠서 그러지 못했다고요.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을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네도 함께 가자고 연락했죠. 가족여행이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행 당일 아침 시동생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연락해도 받지 않고요. 결국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부모 챙기는 건 형님 몫이고 자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가족여행인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원래 시부모님은 지금껏 형님이 챙겨온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동서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할 수 없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동서랑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가고 싶은데 아내가 절대 안 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였어요. 시동생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결국 저희 가족과 시부모님만 여행을 떠났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조금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가보는 외국. 모든 게 신기하고 좋으셨대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며느리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해본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을 때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딘가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간 곳이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였어요. 정말 멋진 아파트였죠. 깔끔하고 모던한 외관에 주변 환경도 좋고요. 어떠냐고,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시길래 정말 좋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계약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안다면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하고 쭉 전세에서 살았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전문직으로 여유가 있으셨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안 그래도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하고 싶어서 이번에 무리해서라도 이사할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신도시의 멋진 34평 아파트가 저희 집이 된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매달 제가 드린 100만 원도 다 모아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드린 거고 그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닌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사하고 며칠 뒤에 집들이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모두 초대했죠. 시부모님께서도 오셨고 시동생네도 왔어요. 동서는 집을 둘러보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폭탄 발언을 하더라고요. 장남이라고 차별하시는 거냐고, 왜 자기들은 아파트를 안 해주냐고 하는 거예요. 순간 그 자리가 정말 조용해졌어요. 시부모님 표정도 굳어지고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고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확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가기 싫다더니 집은 받고 싶냐고, 양심도 없다고요. 평소에 온순한 사람인데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동서가 자기도 나름대로 했다고 하니까 시동생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나름대로 도대체 뭘 했냐고, 해외여행 갈 때도 안 간다고 난리치고 평소에도 부모님 안부 한번 제대로 물어본 적 있냐고요. 시동생 말이 맞았어요. 동서는 정말 시부모님께 관심이 없었거든요. 동서가 시동생도 자기랑 똑같지 않냐고 하니까 시동생이 더욱 격해지더라고요. 자기는 적어도 너처럼 남보다 못하게 대하진 않았다고요. 결국 시동생이 동서 손목을 잡아 끌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뒤에서 동서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마음 불편하게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시부모님께 효도 한번 제대로 안 해놓고 집은 받으려고 하다니요. 물론 저도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동서는 정말 옆에서 보기도 민망할 정도였거든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셨어요. 결국 시동생한테도 돈을 보태줄 테니까 집을 구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시동생이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의외였어요. 동서가 그렇게 원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동서가 시동생한테 미쳤냐면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집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시동생한테 들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한 말이 더 어이없었어요. 자기는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희생한 게 많다고, 나이 많은 시동생이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동생이 그동안 시부모님께 뭘 해드렸냐고, 뭘 했다고 집만 받으려고 하냐고 했더니 동서가 더욱 우겨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오히려 시부모님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형님만 편애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했어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시동생네 부부싸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시동생은 동서의 그런 모습에 정말 실망했나 봐요. 어느 날 시동생이 남편에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대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경제관념도 없다고, 기본적인 것들도 안 하면서 돈 욕심만 있다고요. 시동생이 털어놓은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의 문제가 이번 일만이 아니었더라고요. 평소에도 집안일은 거의 안 하고
시동생이 퇴근하면 자기는 하루 종일 힘들었다면서 집안일을 미뤄놓는다고 해요.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준 게 손에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줘도 한 달을 못 버티고 추가로 달라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쇼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한다더라고요. 시동생이 미래를 위해 저축 좀 하자고 하면 나이 차이. 나는 시동생이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는 거예요. 시동생 벌이가 좋은 편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 동서 씀씀이가 좀 심하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수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건데. 아내는 우리 가족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시동생이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동서는 끝까지 집을 받으려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집 받아오지 않으면 이혼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은 다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고 자기만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결국 몇 달 뒤에 이혼이 성사됐어요. 동서는 끝까지 집을 받으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대요. 시동생이 이미 거절했는데도 동서가 따로 연락까지 해서 집 내놓으라 하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결국 집 맡겨놨냐면서 동서한테 뭐라 하셨나 봐요. 평소에 온화하신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에 동서가 시동생에게 여러 번 연락했대요. 다시 시작하자고, 집도 포기하겠다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진짜 사랑했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시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집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동서는 해외여행 갈 때 시부모 챙기는 건 형님 몫이라고 했으면서 집은 받으려고 했으니까요. 정말 뻔뻔한 일이죠.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집을 해주신 건 단순히 장남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정성을 다해 모셨기 때문이에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해외여행도 모시고 가고 평소에도 제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 잘 챙겨드렸거든요. 동서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결과만 원했던 거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는데 진정성 없는 관심은 금세 드러나거든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즘 시동생은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편해 보여요. 시부모님께도 더 자주 안부를 여쭤보고 집에도 자주 오고요. 물론 이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도 큰 집으로 이사 왔다며 정말 좋아하고 학교도 가깝고 좋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종종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고요. 저도 새로 옮긴 병원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결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죠. 그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저도 진심으로 모시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 없이는 아무리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물리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치료 의지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시부모님께 더욱 잘해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동서의 그런 행동도 결국은 우리 가족에게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시동생도 이제는 진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시동생이 소개팅도 몇 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서둘 필요는 없지만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울 테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하지만 모든 게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건강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